안녕하세요. 아빠는 인생 닥터입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행복하거나 평탄하기만 할 순 없으며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나타나거나 이유 없이 슬프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고 숨을 못 쉴 정도로 불안하거나 긴장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슬픔, 분노,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할 때 감정의 파도를 순탄하게 넘기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중증 정신질환이 되거나 심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감정이 엄습할 때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스트레스 상황에선 즉각적으로 심호흡부터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처치법입니다. 또한 심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심장박동수는 저하시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심호흡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들숨보다 날숨을 2배 정도 길게 가져가면서 3분 정도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것입니다. 특히 너무 심하게 화가 나서 심호흡을 해도 진정이 안 될 경우에는 우선 그 장소에서 벗어난 다음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면 좀 더 강하게 교감신경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둘째,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대부분의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우울증 약과 유사한 효과를 주며 부정적인 감정을 바꾸고 스트레스도 감소시켜 줍니다. 무기력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가만히 있기보단 주변 공원이나 헬스장으로 가서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이 기분 전환에 훨씬 도움됩니다. 또한 매일 30분 이상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은 우울증 확률을 현격히 감소시키며 반대로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해오다가 아프거나 다쳐서 운동이 중단되면 없던 우울증과 무기력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며 부정적 감정의 예방과 치료의 핵심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셋째, 몰입 활동을 통해 뇌의 전전두엽을 자극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뇌 안쪽에 위치한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나타나는데 이런 감정은 우리가 아무리 강제로 억제하려 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이보다는 특정 행위에 대한 몰입을 통해 뇌 바깥쪽에 있는 전전두엽을 더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일기쓰기, 명상,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운동 등이 전전두엽을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술을 마시거나 게임 등을 통해 부정적인 감정을 달래는 것은 도파민을 끌어올려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해당 자극이 없어지는 순간 편도체가 더 강하게 활성화되어 평상시보다 더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불을 끄기 위해선 편도체가 지배하는 감정에 물을 붓기보다는 특정 행위에 대한 건강한 몰입을 통해 전전두엽에 더 큰 불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자신만의 행복 목록을 만들어 매일 조금씩 실천하는 게 좋습니다. 행복 목록이란 내가 무엇을 할 때 웃을 수 있고 무엇을 할 때 기쁜지에 대한 리스트를 의미하며 공원에서 휴식하거나 산책하기,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먹기, 따뜻한 물에 목욕하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나 영상 시청 등이 해당됩니다. 심리학적으로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므로 지치고 우울할 때 미리 메모해 놓은 행복 목록에서 몇 가지만 꺼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충전되고 기분 전환도 될 수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잠시라도 내가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들로 매일 30분 이상 채워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행복은 매일매일 소소하게 느껴야 되는 생활 필수품이며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행복 목록을 실천하여 치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해야 합니다. 잠은 지친 몸을 충전하고 회복시키며 학습한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고 리셋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화나거나 우울한 날에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수 있으며 기분 좋고 상쾌했어도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잠이 부족해서 체력이 떨어지면 스트레스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충분하고 규칙적인 잠을 통해 체력을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우울증 환자의 경우 잠이 갑자기 너무 많아지거나 잠이 너무 안 와서 못 자는 등 극과 극 상황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면의 변화는 정신건강 악화의 주요 현상이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은 많은 감정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을 주므로 수면 위생을 참고하여 항상 쾌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섯째, 양질의 음식을 적정량으로 먹어야 합니다. 수면 패턴처럼 식사 패턴의 변화도 정신건강 악화의 주요 결과이기도 하면서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울증이 있을 경우 입맛이 떨어지면서 밥을 너무 적게 먹어 체중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지나친 폭식으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는 등 극과 극의 상황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자는 것과 마찬가지로 먹는 것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므로 양질의 음식을 적정량 먹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빵, 떡, 면,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불량한 식사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통해 일시적으로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결국 인슐린에 의한 급격한 혈당 감소로 인해 기분도 가파르게 다운되어 감정의 기복만 심하게 만들므로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일곱째, 심한 감정 질환이 있을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치료를 권합니다. 우울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 반복되는 불면이나 과수면 등 수면 리듬의 깨짐, 반복되는 무기력감과 식욕상실,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느낌, 외롭고 세상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고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잦음 등 위의 몇 가지 증상이 2주 이상 거의 매일 반복된다면 중증 우울증이므로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울증 약은 몸 안의 세로토닌 수치를 올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항우울제를 주로 쓰며 보통 2달 이상 복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 증세가 심하거나 불면증이 있는 경우 때때로 항불안제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약물 내성과 의존성이 있으므로 단기간만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런 시련과 불행 없이 마냥 행복하게만 한 인생은 없으며 사람들은 대부분 각자 저마다의 상처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둘 필요가 있으며, 이는 회복 탄력성을 높여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화나거나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는 천천히 깊게 심호흡하여 일단 그 순간을 벗어난 다음 유산소 운동이나 몰입 활동을 통해 감정으로 활성화된 편도체 이상으로 전전두엽을 자극시키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행복 목록을 만들어 매일 긍정 에너지를 채우는 것과 함께 규칙적인 수면 및 적절한 식사와 같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아빠는 인생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